안녕하세요, 애덤TV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여행을 다녀오느라 영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행에 관련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외여행은 거의 자유여행만 다니다가 가족여행이라 인원이 많아서 진짜 오랜만에 패키지라는 걸로 다녀왔습니다. 하나 투어를 이용한 3박 5일 태국여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녀온 여행 후기 간단히 남겨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워낙 패키지 여행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서 촬영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영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설명과 영상이 달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태국 여행 날씨는 제가 다녀온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봄 날씨 같이 춥지도 덥지도 않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비용이 다른 때보다 가장 비쌉니다. 개인적이지만 여행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첫날 호텔 도착 후에 편의점 구경과 간식을 먹고 늦게 잤더니 다음날은 힘들더군요. 첫날은 푹 자는 걸 추천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자유여행과 다르게 시간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 데리고 여행할 때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호텔 아침 조식은 보통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지나면 모여야 합니다. 호텔 조식은 다른 동남아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먹을만 합니다. 특히 빵이랑 과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운에 따라 여행의 퀄리티가 많이 바뀝니다. 날씨도 있고 같이 다니는 일행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일정 조정 등 돌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여행은 기본적으로 한국 가이드, 태국 가이드, 운전기사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한국 가이드 분이 워낙에 베테랑이시고 역사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태국의 역사, 문화 등등 자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태국 가이드 분이나 운전기사님은 초보였던 터라 조금씩 일정이 많이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행 처음 구경은 왕궁입니다. 이곳은 현지인 가이드만 출입을 할 수 있어서 한국말을 잘하고 친절하신 가이드분이 안내를 하시네요. 날씨가 살짝 덥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왕궁 멋지다고 만족하시더군요. 그리고 수상가옥 에메랄드 사원 투어를 오래된 모터보트를 타고 구경했는데 되도록이면 앞쪽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쪽은 모터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럽더군요. 허름한 구명조끼 걸치고 20분 정도 구경하면 끝입니다. 점심은 간단히 현지식으로 덜어서 먹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똠양꿍은 약하게 만들었다지만 취향이 아니더군요. 이건 호불호가 있을 듯합니다. 고기 다진 거에 쏨땀이라고 파파야 샐러드, 시금치 같은 모닝글로리. 태국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무난한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 파타야로 이동합니다. 몇 시간 가야 합니다. 방콕은 산이 없는 평지라 계속 달려서 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파타야라고 합니다. 중간에 몽짱 카페라고 땡모반 주스도 주십니다. 길이 복잡하니 잘 따라다녀야 합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코끼리도 보이고 탈 수도 있습니다. 포토 스팟도 좋은 곳이 많으니 기념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 전통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가 가장 좋습니다. 쌓인 피로가 확 풀리더군요. 패키지는 1인실이 아니고 단체로 양쪽으로 남자 여자 나눠서 5명씩 받습니다. 아이는 발 마사지 따로 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MK 슈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딱 그 맛입니다. 오뎅탕 느낌이 강한 샤브샤브 느낌입니다. 맥주는 따로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식당은 술이 많이 비쌉니다. 마트 가격 2~3배 합니다. 역시 맥주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태국에서 먹는 고기 전부 어묵, 오뎅 이런 느낌이 엄청 많습니다. 맛 또한 전부 비슷한 맛입니다. 한국 와서 한동안 오뎅탕을 안 먹을 듯 합니다. 마무리로 계란이랑 밥을 넣어서 계란죽 같은 걸로 마무리합니다. 젤리나 간식 선물들은 이곳 근처 빅시마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품질면이나 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텔 이동. 방도 괜찮고 전망 좋고 야외 수영장도 있지만 패키지 여행을 할 경우 수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찍 호텔에서 이동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다음날 하루 정도는 중간에 한두 시간 여유가 있어서 호텔에서 잠깐 수영했습니다. 역시 호텔 다양한 조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많습니다. 오늘은 요트 투어입니다. 큰 타월 하나랑 멀미약도 챙겨줍니다. 멀미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동하면 줄낚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각보다 엄청 안 잡히니 마음을 비우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체 일행 중에 딱 2분만 잡으셨네요. 점심은 배 안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제육볶음입니다. 아이 도시락도 따로 주시네요. 생각보다 맛있고 괜찮더군요. 음료나 물은 많이 있으니 꺼내 드시면 됩니다. 구명조끼 있고 수영도 가능하고 선택으로 제트스키 같은 것도 탈 수 있습니다. 원숭이 성도 잠깐 들리는데 멀리서만 볼 수 있어서 음식을 던져서 줘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관광객이 없어서 원숭이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점심에 휴식을 하고 저녁은 콜로세움 수요를 보러 갔습니다. 화려한 장식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공연입니다. 그곳에 춤을 추는 여자분들은 전부 트랜스젠더입니다. 실제로 단 한 명의 여자도 없다고 합니다. 형님들 이쁘고 구경 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인데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전에 먹었던 현지식 비슷한데 큰 새우도 나오고 너무 늦게 먹어서 힘들어서 그런지 맛은 좋았습니다. 영상은 하나도 못 찍었네요. 농룩 빌리지 갑니다. 엄청난 규모의 옛날에 태국 부자의 또 다른 부인에게 준 땅으로 개인 땅이라고 합니다. 상상 그 이상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을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2~3일은 봐야 할 정도의 크기인데 차로 이동을 하면서 구경을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사진도 급하게 찍었습니다. 사진 찍기 정말 좋고 전통쇼와 코끼리 쇼는 너무 재미있더군요. 그리고 진리의 성전입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라고 못을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겹쳐서 조립은 물론이며 모든 조각은 사람이 직접 조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역사가 그리 깊지는 않지만 화재만 없다면 나중에 인류의 가장 대단한 건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도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조각을 하고 있더군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점심은 익숙한 음식이 나옵니다. 삼겹살입니다. 무한리필 삼겹살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 해외여행 가서 한국 음식 먹는 걸 안 좋아하고 맛이 없어도 현지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날은 좀 다르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티크에서 간단히 기념품 사고 유람선 야경 투어까지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간단히 치킨이나 맥주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음악을 틀고 즐겁게 1시간 정도 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빡빡한 일정을 선택해서 왔지만 여유가 생각보다 너무 없더군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가족들이 많이 간다면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쇼핑이 들어있는 패키지는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쇼핑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당연히 더 저렴한데 패키지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고 여행사나 가이드분도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싸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가는 여행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의 패키지를 선택하여 고르시길 추천합니다. 하나투어 광고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애덤TV였습니다.